오진주의. 이게 워낙 증상이 사실 개인마다 느끼는 증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앞서서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서 다른 질환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얼굴에 관련돼 있는 통증이기 때문에 치과적인 치료를 먼저 받고 오시는 분도 많고 또는 개구 장애 같이 그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또는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주기세포를 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이제 엄청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진단과 치료가 힘든 건가요, 이 질환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굴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군요. 엄청 부족합니다. 네. 그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환자분들 너무 힘드시겠어요. 사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렇죠. 비용도 들고 또 너무 지치고 또 뭐 대학병원을 갔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치료 시기를 그러다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나 기계적인 문제는 그래도 수술을 하면 이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유착을 이제 방지하는데 그 선생님의 이제 스킬이 중요하니까 오래되면 이제 신경하고 혈관이 이게 붓거나 아니면 이제 종양이 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잘 방리해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친구가 옆에 딱 붙어버리는 이제 3차 신경통이 되면은 일반적인 치료에 대한 반응에 코웃음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내리세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진단은 이제 두 가지로 내리게 되는 거죠. 일단 그 3차 신경통의 통증 패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징적이기 때문에 양쪽 얼굴에서 나타나는지 한쪽 얼굴에서 나타나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쪽 얼굴에서 나타난다면 어느 부위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봐야 되고 또 어떤 통증을 호소하시는지 뭐 슈팅인지 아니면은 버닝인지 돌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유발하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지 뭐 물을 마시면 혀를 돌리면 뭐 말을 하면 재채기를 하면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동반되는지 아니면 두통이 동반되는지 다양한 그 언어를 이제 우리가 서사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증상을 기준으로 그렇죠. 증상을 기준으로 서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서사에 어떤 뼈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MRI라든가 기타 자율신경 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기계적인 문제라면 이 기계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너무 체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을 쬐는 그런 방식의 치료를 대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기타 알코올 블록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증상으로 치료 방향을 좀 설정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법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건 이건 자연스럽게 좋아질 리는 없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질 리가 없다기보다는 이게 무통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뭐 몇 달이든 아니면 몇 년 동안이든 통증이 없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손상된 어떤 신경이 자기 스스로의 복구 과정을 통해서 일부 이제 회로가 복구가 되면서 통증 신호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또 회복 구간을 다시 또 파괴시키는 작업이 그 사이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통기가 지나면 다시 또 통증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두 번째로 가장 전형적으로 무서워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안 아픈데 이게 무통기라서 안 아픈 건지 아니면 나아서 안 아픈 건지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항상 경계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겠다라고 믿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대표적인 게 항경련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약이죠. 그래서 그 약을 드시게 되면 이제 신경의 흥분성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통증이 좀 가라앉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약을 드셨을 때 어떤 환자분들은 엄청 어지러워하시거나, 그다음에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약이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다 보면은 또 다시 아파지니까 증량을 하고 해서 고농도로 갈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일종의 백혈병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간 기능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아주 심한 케이스는 이제 피부의 일부가 막 벗겨지면서 발진이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네,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약물 복용 못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근데 먼저 약을 드시는 이유는 이제 약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예전에 대상포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얼굴 통증이 안 낫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 수술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빨리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신경 재생 시술 또는 뭐 기타 다른 알코올 블록이라든가 뭐 다른 방식의 대안적인 치료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수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미세혈관 감압술이를 하는데, 그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미세라는 거는 이제 너무 크게 열 수가 없으니까 네. 작게 열기를 하겠다. 근데 어디를 주로 하냐면 이제 3차 신경이 귀 뒤쪽 부위에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귀 뒤를 살짝 열어서, 그다음에 혈관과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감압이라고 하는 거는 붙어 있는 혈관이라든가 종양을 떨어뜨려 주는 거. 그래서 혈관에 불필요한 압력을 제거한다 그래서 감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 효과가 좋은 분들은 빨리 통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미세 혈관 감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좀 하다가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죠. 수술을 빨리 하고, 수술을 해야죠. 수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이제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그러면 이제 3차 신경으로 가야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다. 신경 차단술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고주파 열 운거술이라 해서 아, 고주파가 되면 열이 나오는 거고, 그걸 열을 신경에게 접근해주면 신경이 내가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난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유도하는 거고, 또 방사선을 쪼이는 게 이제 방사선 조사술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치료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여쭤보면서 예방법 있으면 예방법도 더불어서 같이 알려주세요. 네, 예방법은 저는 예방법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진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3차 신경통이 아닌데도 3차 신경통으로 생각하는 환자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수술이 필요 없는데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얼굴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얼굴 통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의를 빨리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분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어떤 설명이냐,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이분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치료법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조언을 빨리 듣는다면 아무래도 여러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본인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빠른 치료를 통해서 통증에서 빨리 해방되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역작용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굳게 믿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환자분들이 전문의 이상으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병을 치료 못 해주기 때문에 불신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통증에 두렵고 지친 분들, 그렇더라도 전문의 한번 믿어보시고요. 같이 치료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차 신경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구재원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